보시고 항상 붙던 해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던 해 나를 붙던 해 나를 붙던 해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던 해.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인과 에녹 부자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간의 이름 속에서 아내가 등장하는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내용.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이후로 지금에는 이 말씀이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떠난 가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2000년 전 사건을 두고 볼 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낳고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인이 후회가 있을까? 가인이 후회가 여호와 앞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무리가 지구상에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싶지만 왜냐하면 노홍수로 다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은 남겨놓을 수 없을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위치에서 저는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까지 연결하는 거죠. 가능하다. 외계인이 현재 존재한다. 그러면 그 성경의 계보에서는 이들은 누굴까? 지구 안에 있는 외계인이라면은 반드시 그는 가인의 하나님 앞을 떠났던 가인이 돌아온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 밖에 또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을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어떤 가인의 후예로서의 어떤 위치가 있다. 이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또 자료를 들고 하면 증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가인이 스스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짓 행위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위치에서 거짓 행위라 내가 거짓 행위를 짓고 있구나 거짓 행위를 보이구나 요 요소를 발견하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짓 행위는 사탄이니까. 사탄에서 놀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119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병행구절로 우리가 봅니다. 119편 29절, 104절, 128절, 163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28절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가인에게 있었을 것으로 보고 외계인의 형태라든지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8일 지난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주일이죠. 바로 앞주일. 앞주일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미국이 한반도 복음 통일 지금 진행 기념일이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날. 4월 18일 이 자료를 하게 됐는 데는 그냥 개인이 그냥 막연하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상물을 봤습니다. 이 영상물이죠. 신인경 국방기구에서 주한미군 단독 북진 훈련했다.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고 요 내용 말고 다른 자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시멘트로 사람을 위한 입니까? 그 말은 미국이 대규모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아주 심상치 않은 훈련들을 한반도 내 그리고 한반도 바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사실은 이 태양절을 전후해서 직전에 SLBM을 쏜다든지 태양절 당일날 잠수함을 전략 잠수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도발을 할 것처럼 했는데 김정은이 고민이 되는가 봅니다. 왜냐,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진짜 같다, 미국을 자극하면 정말로 두들겨 맞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김정은이 좀 쫄은 것 같습니다. 자, 한미 싱크탱크가 북한이 2027년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선택은 명확하죠. 북한을 조져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저 북한을 가만두지 않았을 때 나의 또 우리 당의 지지도는 더 올라간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야죠. 지지도 1% 올리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고 정당인데 해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한반도 근해에서 대규모 항공훈련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주얼 대단한데요. 가데나, 오키나와입니다. 가데나 공군기지 근무하는 오신트 소식통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전투기 축제다. F-15와 F-16은 물론 FA-18까지 와서 실탄을 사용한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키나와 가데나니까 이거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무력 시위 아니냐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만 관련해서는 미 해군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마킨 아일랜드 강습 상륙함 이런 두 개 전단이 바시 해역, 즉 대만 바로 남쪽에서 발리카탄 20일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이 대만에게 경거망동하지 마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대만의 북쪽에서 마찬가지로 양동으로 그렇게 중국에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무기체계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 봅니다. 자, 여기에 이 사진에 보이는 F-15 이거는 원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는 F-15 CD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 오키나와 가데나에 있는 이 F-15 CD 전투기는 제공전, 그러니까 제공전만 하지 공대지 폭격 능력이 없는 전투기입니다. 오직 공중전만 하는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전투기는 D형입니다. D형.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F-18 전투기들이 보이는데 이 F-18 전투기는 미 본토에서 온 미 해병대 F-18이에요. 레가시 호넷인데 여기 보시면은 D형입니다. D형이고 이 레가시 호넷 미 해병대 이 해당 대대는 나이트 어택 대대입니다. 야간 폭격을 하는 전용 대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 레가시 호넷 나이트 어택형과 같이 사진을 찍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이 F-15 전투기가 얘들을
엄호하고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F-15도 2인승이 왔어요. 이게도 다 2인승. 즉 야간에 임무를 하는 편대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나이트 어택, 야간 폭격. 자, 그러면은 대만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은 중국군이 밀려오는 것을 그걸 이제 깨트려야 되면은 방공 임무, 제공 임무, 공중전 임무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 임무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까지 가서 중국의 공군기지를 폭격하고 그건 3차 대전이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트 어택, 야간 폭격 임무를 하고 있다. 그거는 상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중국이 아닌 상태에서 야간에 공격받을 수 있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까? 북한이죠. 자, 그래서 동해 남해를 드나드는 대규모 전력인데 왜 제가 동해 남해를 드나드냐? 분명히 지금 가데나에 어마어마한 전투기 전력들이 집결을 해 있는데 오키나와 이 가데나에는 또 공중급유기들이 부대가 있습니다. 이 가데나의 공중급유기들이 계속 남해와 동해에서 식별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대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면 동중국해에서 작전해야 되는데 이 지금 가데나의 공중급유기가 동해에서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해에 가데나에서 올라온 전투기들이 공중급유 받을 일이 많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가데나에 집결한 전투기들이 중국 때문만인 건 아닌 것 같다. 동해로 들어온다. 그럼 어디냐? 한반도죠. 자, 어떤 부대들이 집결해 있는가? 현재까지 공개된 것들만 이렇습니다. 44 전투 비행대, 그리고 67 전투 비행대. 이 두 개 비행대는 F-15CD 전투기들이에요. 이제 A사 레이더를 교체를 했고 아주 이제 이 제공전에 특화된 폭격 능력은 없습니다. 원래 가데나에 있던 오키나와에 있던 부대들이에요. 여기다가 추가로 일본 혼슈 북부에 있는 미자와 기지에 F-16 대대가 왔어요. 13 전투 비행대대. 그리고 미 해군의 195 전투 비행대가 또 왔습니다. FA-18E 슈퍼 호넷들인데 이거 이제 미 해군 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인데 여기에 왔어요 지금. 그리고 미 본토 미라마 기지에 있는 미 해병대 232 전투 비행대가 또 왔습니다. 이건 FA-18E E가 아니고 D 바로 레거시 호넷이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대대장 기체쯤 되겠는데 이 대대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대는 오직 야간 폭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F-35B 스텔스기 대대가 왔고요. 그리고 또 역시 미 해군의 141 전자전 대대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대대가 왔습니다. 완전히 풀옵션으로 온 거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공중급유기가 동해에서 식별되고 있다. 그러면 작전구역은 동해까지 확장되어 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훈련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미자와 기지에서 온 13 전투비행대의 F-16 CJ 와일드 위즐 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체들이 지금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무려 6발이나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다. 이 보조 연료 탱크 달고 그리고 암람 미사일 3발 6발 달고 있어요. 완전히 풀옵션으로 풀무장을 한 상태죠. 그리고 이 전자전기 그라울러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조 연료 탱크 3개 그리고 전자전 포드 2개 각각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전자전 포드죠. 그리고 이제 날개 끝에 리시버 각각 다 하는 개씩. 그리고 이제 여기 놀라운 건데 이게 AARGM 최신형 사거리 150km짜리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신형 대레이더 미사일입니다. 이걸 지금 장착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유형 암람 미사일 1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풀옵션으로 장착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렇게 풀옵션으로 무장을 장착을 하면은 날개, 기체, 기골에 무리가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옵션으로 장착했다. 이거는 완전히 실전 훈련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F-16들이 이 EA-18G 그라울러를 엄호해주는 어모기 역할을 하고 호위기 역할을 하고 이 그라울러에 들어가서 전자전 제밍을 하고는 이제 적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 중국하고 대만 문제 좀 아니겠냐라고 의혹을 하시는 분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와 관련돼 보이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됩니다. 미 해병대 2연대
그리고 2대대가 이런 시가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미 본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캠프 르주인에 주둔하는 경보병대인데 제2해병사단의 예하부대로 신속기동부대 성격으로 운영되며 병력은 1,300명 규모, 코소보 내전은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주요 분쟁지에 대부분 투입되었습니다. 7일 오키나와에서 경무장 침투 그리고 시가전 훈련 장면이 식별되었고 미국 스스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복장을 보면 방탄 헬멧이 아니고 지금 뭐 정글모 같은 거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침투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산악 지역에서 은신해가지고 침투해서 들어가서 하는 작전이 쭉 이어지는 사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끝에 이제 이 시가지를 점령하고 이제 수색 제압하는 이런 훈련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그 소규모 시가지 지역을 점령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키나와에 제3해병사단이 있죠. 그런데 제3해병사단 해병부대가 아니고 미 본토에서 이 해병사단의 해병부대가 와서 지금 오키나와에 증원되어 와서 훈련하고 있다. 아니 오키나와에 지금 군단급 해병부대가 있는데 그 해당 군단 해병부대가 아닌 다른 해병부대가 지금 증원되어 와서 오키나와에서 이런 시가지를 점령해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뭐 중국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중국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이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연천입니다. 연천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저는 미국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구나. 한국은 이제는 없구나. 그리고 미국이 남한강이 아니고 임진강에서 이런 일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한미군 단독 도하훈련입니다. 이 사단이. 역시 미 국방부가 공개를 한 사진인데요. 4월 14일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에 배속된 제3기갑사단 제1기갑예단 전투단이 4월 12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임진강에서 도하훈련하면 어디 갑니까? 북한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북한을 세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한강이나 이런 데서 도하훈련을 하는데 이건 그냥 대놓고 그냥 임진강에서 도하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은 없습니다. 주로 한미연합 훈련했죠. 한국은 없습니다. 미군 단독으로 북진하는 훈련을 했고 그걸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태양절 바로 하루 앞날에 공개했습니다. 이들 죽는 거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강에다가 부교를 깔고 도하하는 훈련만 했냐?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기동부대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점령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차부대들이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더 추가로 아주 많은 증원군들이 들어오는 이런 정황이 또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투입되는 이 장강교, 이게 LOCB라고 하는 장강교인데 이게 미국이 지금 아주 실전 배치 안 한 공병 장비예요.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공병 장비 달인데 이걸 지금 주한미군에 신속하게 임시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2023년에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 장비인데 이걸 지금 이번 훈련에 동원했어요. 이 장강교는 뭐냐? 교량이 파괴된 기동로상에 신속히 가설할 수 있는 장관 조립기로 기존의 M2 계열을 대체해서 지난해부터 시범 배치가 시작된 최신형 조립교입니다. 50m의 고정식과 280m의 부유식 등이 제공되며 길이 300m, 폭 5m의 기동로를 제공해서 중장비 투입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교량을 제공합니다. 반영구적인 교량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신속하게 기동부대, 즉 전차부대가 적진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부교를 깔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적진을 점령하고는 대규모 증원군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튼튼한 이런 반영구적인 교량을 해서 계속 북으로 전력을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훈련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미 8군이 운영하는 부산의 8부두에 MRAP, MRAP, 맥스프로 MRAP이 대거 들어왔다. 분명히 2013년도에 미 2사단에서 주한미군 2사단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한국 지형에는 이 MRAP 안 맞다 해서 다 본토로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2사단은 이 MRAP을 가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장비가 지금 대규모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그 사진을 제가 또 단독으로 공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은 미국이 대규모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북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고, 이 동해에서 그리고 남해 동주국해에서는 어마어마한 항공 폭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깨진 군사동맹 아니냐. 한미동맹 없는 거죠. 동맹의 3단계 해체, 여기서 서로 이제 실명 거론하고 비난하면 3단계 해체의 3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제는 3단계 넘은 겁니다. 왜냐? 이제 대놓고 화까지 내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로 끝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다른 자료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뭐냐면은 요거죠. 4월 14일 날 저 훈련을 미국 국방부에서 보도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전에 3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 영어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meets 김정은 becomes first sitting U.S. president to step into North Korea.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3월 14일 날. 그래서 요거를 연결했습니다. 이거는 극비죠. 더구나 이거는 약초 산행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미국의 언론이 전부 다 막혀있는 상태인데 약초 산행에서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적을 가끔씩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다 언론 지금 장악이 됐으니까 다 지금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마침 제가 이걸 확보를 해놓은 거죠. 3월 14일 날 김정은을 만났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 가는 이 훈련은 이게 훈련 같지만은 이게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김정은하고 어떤 약속이 돼 있다, 일종의. 그래서 훈련인 것 같아도 미군이 연천구이니까 연천구, 여기 지금 임진강입니다. 여기가 지금 임진강이죠. 임진강 휴전선이 거의 지금 요거하고 연결해서 휴전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천군에서 지금 이렇게 도하훈련도 하고 또 그렇게 반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다리 아주 중요하죠. 그 요소가 훈련이 되어지고 2023년도에 정식으로 훈련 참여시키는 것이 지금 2021년도 현재에 이걸 한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 그래서 개성을 점령할 거다. 개성을 점령하고 원산시를 평양에 김정은이로부터 아마 이걸 조차를 받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두 번째는 여기 산동시로 단동이죠. 단동, 중국의 단동이 있는 요 위치 쪽으로 아마 미국이 북한에 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을 방어하는 쪽에 미군이 지금 현재 올라가면서 결국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요소를 본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 통일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어떤 위치에는 바로 요거는 만주죠. 만주. 이 만주 지역에 복음 통일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 통일은 정가원 목사가 지금 복음 통일,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기독청, 세계 기독청 건립이 있는데, 이 세계 기독청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만주 땅에서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군의 진격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그것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미국에 의해서 아마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만주 땅을 북한과 남한이 같이 올라가고 일본이
여기에 편성합니다. 그리고 몽골이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독청이, 세계 기독청이 크게 지어지는데, 이것도 세계 기독청도 정거 목사의 선지자적인 그 표현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래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하는 이 5개 나라잖아요. 몽골, 만주,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 이 5개 나라에서 여기서 연방제가, 그야말로 그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하는 그 미국의 연방제가 여기서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서 모델이 미국으로, 미국이 여기에 또 개입한다는 거죠. 또 여기는 그 세계 기독청이 들어오면서 그 기독청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기독청의 이름으로 회복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버리고 여기 와야 될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경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이라고 어디가 여기서 바라고 기도하고 통일을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은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음 통일이 주어지느냐? 이 복음 통일은 여기서부터 나오죠.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은 북한에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그 흔적으로서 미국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는 해방되어지는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동북아 공존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일본의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오래된 어떤 국민들의 그 위로하심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남북 통일을 바라보는 그 염원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주일날 예배,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오늘 수요일, 이렇게 해서 그 기념일로 했습니다. 4월 18일 복음 통일 진행 기념일이라 하고 선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월 18일 이후에 미국의 지금 이 복음 통일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씩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